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중형 선고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전통적인 친명계들이 이재명과 거리를 두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친명계 세력 안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 송금에 있어서 이재명과 한몸일 수밖에 없는 이화영의 유죄 선고는 재판 중인, 그러니까 이재명이 재판 중인 3건의 범죄 혐의에 한 건이 추가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재명이 정치 생명에 위협을 느껴야 할 정도로 파괴력을 지닌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화영의 1심 선고에 앞서서 대북 송금 특검법을 발의하고 또 국회 법사위를 완전히 장악하는 등 이재명 방탄에 열을 올린 것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그만큼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 이화영의 1심에서 생각보다 훨씬 중형이 선고됐을 뿐만 아니라 재판장이 상방울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사례금, 이렇게 성격을 규정하자 민주당이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금 국회를 완전히 동물국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또 민주당은 당헌 당규 개정을 밀어붙이는 등 이성을 상실한 듯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극한 행동은 원조 친명이 아닙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새로 원내에 진입한 더민주혁신회의를 비롯한 강성 친명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덕분에 무리하게 공천을 받고 배지를 단 이들은 국민이 아니라 오직 이재명만 바라보는 정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는 돌격들이 지금 이재명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원조 친명 세력들이 서서히 이재명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친명계가 출렁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친명 핵심인 7인회 인사들조차 이재명과 거리두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의 실각을 직감했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당에 대한 충정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유와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친명계가 그런데 하물며 비명계는 말할 나위도 없겠죠. 이화영에 대한 중형 선고 이후 민주당이 분명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현 상황에서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부결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재명에게 쓴소리를 이어오던 원조 친명 7인의 핵심 정성호, 김영진 의원이 공동으로 의원 연구단체를 출범시킵니다. 정성호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친명계의 좌장이죠. 이재명과는 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친구처럼 또 때로는 동생처럼 이재명을 챙겨왔습니다. 이재명도 국회 선배인 정성호에게 상당 부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재명은 친명계 좌장이 아닌 추미애를 선택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정성호에게 보내서 의장 후보 경선 포기를 주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정성호는 그래서 함께 의장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중도 하차한 조정식 의원하고 함께 결국은 추미애가 아닌 우원식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균열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재명의 중앙대 후배인 김영진 의원은 친명계 내에서 전략통으로 이재명의 책사라는 평가도 받아왔습니다. 이재명의 레드팀 역할까지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개딸들로부터 수박이란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연임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의 눈밖에 났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성호, 김영진 두 사람은 최근 이재명의 임기 문제와 당원권 강화 드라이브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민주당에는 이미 더민주혁신회의가 신주류로 등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성호나 김영진,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된 연구 모임은 향후 당내에서 비주류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포럼에는 정의원, 김의원 두 사람과 함께 문진석 의원도 참여했습니다. 문진석 의원 역시 7인회 멤버입니다. 이재명이 경기지사 시절부터 곁에서 도왔던 7인회 원년 멤버는 방금 얘기했던 정성호, 김영진, 문진석 의원 세 사람과 또 김병욱, 임종성, 김남국, 이규민 이렇게 4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 불렀던 김병욱, 임종성, 김남국, 이규민 이 4사람은
모두 지난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불출마했습니다. 7인회 멤버 가운데 현역 의원 전원이 포럼에 몸을 담았고 또 포럼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7인회는 사실상 이재명을 손절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 12명과 조국혁신당 1명 이렇게 13명으로 구성된 포럼의 이름은 미래를 여는 의회 민주주의 포럼입니다. 이 단체는 정성호 의원의 제안으로 만들어졌고 책임연구위원은 김영진 의원이 맡았습니다. 이들은 포럼 설립 목적으로 대화와 타협의 다원적 민주정치 실현,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책임성과 자율성 진작 이렇게 꼽았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문제점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민주당은 지금 과거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냥 이재명의 1인 독재 정당입니다. 당내 민주주의는 사라진 지 오래죠.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화와 타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원구성을 제멋대로 하고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입니다. 포럼이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미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 본연의 모습은 이재명 일극 체제의 민주당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정당의 민주적 운영도 민주당은 예외입니다. 이재명의 한마디가 지금 모든 것을 좌우하는 사실상 공산당에 다름없는 그런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당헌 당규를 개정하는 것도 지금 민주당은 서슴지 않고 있죠. 포럼 명칭을 미래로 여는 의회 민주주의 포럼으로 결정하고 포럼의 설립 목적으로 대화와 타협의 다원적 민주정치 실현,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책임성과 자율성 진작 이렇게 꼽았다는 것은 이재명 일극 체제에 맞서겠다 그런 의지 표현으로도 읽히기에도 충분해 보입니다. 정성호 의원은 의회 민주주의가 지금 형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포럼은 과연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오는지 하고 있는지 고민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 신명계 핵심들은 당원권 강화를 주장하면서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를 하자고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성호 의원이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고민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이런 부분에 당이 지금 그런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재명이 국회의장 후보나 원내대표 경선에서 책임당원의 목소리를 20%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직접 민주주의를 흉내낸 독재로 가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성호 김영진 의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왔던 주장들을 보면 포럼을 통해 이 같은 이재명 일당 독재 체제의 흐름을 견제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어제 CBS 인터뷰에서 당헌 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여러 의원들이 있었지만 그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형태에서 의결이 됐다. 과연 이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주의적이었나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또 이재명만을 향한 당헌 당규 개정에 대해서 그게 소탐대실이다.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대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당권 대권을 분리하고 당권을 가진 사람이 대권에 나오려면 1년 전에 사퇴하라. 이것은 공정한 대선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기회의 균등을 주겠다는 기본적인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난 10수년간 한 번도 고치지 않았다는 것을 굳이 오해 살 일을 왜 하느냐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정성호 의원도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국회의장 선출 등에까지 당원들의 의사를 획일적으로 20%를 반영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면에서 좀 더 세밀하고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해 당원권 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 원로인 박지원 의원 역시 이번 당헌 당규 개정에 대해서 왜 비난받는 일을 자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당헌 당규를 개정하면 이재명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것으로 보일 것이 분명한데 그런 짓을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을 이재명이 수용한다면 건전한 비판이 되겠지만 이재명이 이걸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입니다. 벌써부터 개딸들은 이들을 수박이다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이 무리를 해서라도 당대표 연임을 하고 또 당대표 임기도 최대한 연장시켜서 당대표 임기가 끝나고 대선 후보로 선출될 때까지의 공백기간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될 때까지 사법 리스크에 끝까지 대비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이죠. 정성호나 김영진,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의 이 같은 속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은 이재명과의 거리두기 이렇게 읽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성호나 김영진, 박지원 이런 사람들 모두 정치를 오래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2대 국회 들어서면서 이재명 주변에서 신명 탈레반 인사들이 득세를 하는 것을 보고 이재명의 운명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좌파 언론들도 지금 대북 송금 특검법이나 또 이재명을 위한 당헌 당규 개정을 당장 철회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재명이 대북 송금으로 기소될 것이 확실시되니 손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력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